오늘 토론 주제 두 개인데 첫 번째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월요일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작년 하락장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시쳇말로, 방송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많이 쓰니까, 털린다. 네. 개인들 신용 엄청 털린다. 네. 깡통 됐다. 네. 뭐, 반대매매 나간다. 엄청 났어요. 네. 근데 지금 반대로 안 털리고 있어요. 그렇죠. 희한할 정도로 안 털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이게 학습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연례은 의장이 항상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는 게 미스테리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장이 꺾여 내려갔는데 물량이 안 털린단 말이죠. 특히 코스닥 신용 물량도 잘 안 털려요. 거의 안 털려요. 네, 그러니까 어제 4% 급락할 때 한 500억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면 원래 이전 같으면 분명히 나왔어야 할 물량들인데 안 나온다라는 건 뭐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까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털리고 나니까 결국은 올라갔더라.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개인들이 자금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쓸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내가 은행에 그렇죠. 은행에 1억이 있어. 근데 지금 증권계좌에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3천만 원어치 사고 싶어. 그럼 은행계에서 2천만 원 넣어갖고 그걸 사지. 그걸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돈을 합니다. 빌려서 메꿔놨나? 네, 계속 메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 이틀 동안 동시효과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효과가 최근 들어 그러니까 4% 빠진 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작할 때 막 5%씩 마이너스로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7%씩 해서 막 종목별로 보면 하한가도 막 무더기를 찍혔거든요.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시장가로 때리는 물량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근데 결국은 거의 다시 다 말려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 털린다는 건 지금 개인들은 계속 돈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론으로 좀 돌아가죠. 네. 원론으로 신용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거부들 보면 처음 스타트를 한 종목 신용 올인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일단 뭐 어떻게 종목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금이 처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 몇 억 있는 분들도 신용 써서 막 10억 이상 그렇죠. 뭐 주식을 사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고. 그게 이제 뭐 펀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시드머니가 부족하면은 이제 빨리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원래는 욕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내가 주식을 너무 잘해. 네. 내가 한 뭐 5천만 원 시작해서 내가 한 뭐 20억 만들었어. 그러면 사실 뭐 100억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날 손실을 보다가 이거를 한 방에 좀 만회를 하려고 신용을 쓰면 확률적으로 그 가능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죠. 솔직한 얘기. 주식은 사실 좀 안정성이 보장돼야지 버티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미 깡통을 찬 계좌에서 신용을 써서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깡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용을 한 번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신용 한 번 써서 수익이 많이 났어? 또 써서 많이 났어? 또 써서 많이 났어? 여기서 안 쓸까? 여기서 깨져버리면 이거 다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신용 쓰는 걸 반대를 하진 않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그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 계좌가 그동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신용을 쓸지 안 쓸지 그냥 단순히 그 종목을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정말 확신이 든다 이게 아니라 자금이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문전문가님한테 제가 한 3천만 원인데 신용으로 한번 쓰고 싶은데 시장이 좋을 때 한번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그 컨설팅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사실은 신용 물량은 저는 뭐 다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쓰다는 거니까 뭐 알릴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건 제 기준은 주식은
사실은 개인들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유리한 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돈이 들어오면 안 사고 싶어도 사야 돼요. 안 사고 싶어도. 근데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금 자체가 여유 자금을 하게 된다면 사실 기간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자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유 자금이 아닌 지금 말한 것처럼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써버리면 이게 자꾸만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에 대한 어제 압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만약에 가져오시면 신용을 쓴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죠. 그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고 나서 한번 신용을 써보라고. 왜냐하면 매매에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면 해볼 만하죠. 근데 매매 스킬이 없는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가 자금이 좀 적으니까 이 자금을 좀 늘려서 한 번에 좀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반대. 일단은 스킬 정도부터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제가 예전에 뭐 제자까지는 아니고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어린 분이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자기가 지금 뭐 그분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누가 너한테 10억을 주고서 매매를 시키면 너는 손가락이 떨려서 아마 매수 버튼도 못 누를 거라고, 진짜로. 진짜로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건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확신으로 신용을 쓰는 것과 단순히 내가 자금이 적어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쓰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네. 전문가님도 좀 정리 한마디 네, 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신용 많이 쓰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물량을 좀 안 털리려고 지금 개인들이 계속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쉽지 않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쫓기고 자금에 쫓기면 결국은 주식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급락장에서 신용 쓰는 거는 더 저는 별로입니다. 네. 이게 올라가는 걸 차라리 확인하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런 변동성장에서 신용은 조금 저는 자제를 하시고 조금 더 신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이쪽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국 테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많이 확산이 됐어요. 원래는 극일 테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이제 수출 규제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불매 운동 쪽에 조금 더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이제 애국 테마가 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다만 이건 있어요. 이제 정말 센스 있는 분들, 막 이렇게 어떤 거냐면 저는 리드코프가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저희랑 이야기 때 계속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런 걸 사신 분들은 굉장한 센스가 있는 분들이죠. 뭐 땡머니 뭐 이렇게 난쟁이를 왔다 갔다 하는 땡머니나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저축은행 다 뭐 일본 계열인데 이 리드코프는 또 우리나라 최고 연산 기록 갖고 있는 기업 아니겠어요? 또 뭐 리드코프 아니었을 때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센스가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해도 되지만 이 아까 이제 그 쌍방울처럼 뭐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걸 굳이 꼭대기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남북주 얘기에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했던 분들은 이게 섹터가 계속 이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바이오 하신 분이 경협도 하셨고 경협도 하신 분이 이거 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하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굳이 뭐 비중 뭐 50% 30%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맛배기로 들어가는 거 그냥 구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속옷 테마라고 했는데 제가 저는 이제 팬티 테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팬티 섹터가 가는 걸 보고 이게 확실하게 좀 약간 이쪽은 비이성적인 거 맞구나라고 느꼈던 거. 저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 보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따져보면 안 맞는 게, 자, 유니클로는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속옷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뭐 요즘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시국에서? 저는 사실 유니클로 속옷을 많이 샀거든요. 에어리즘이라는 걸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도 많이 이제 유니클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니클로에 저기 이제 에어리즘을 만약에 지금 안 산다고 해서 저는 쌍방울의 속옷이나 BYC의 속옷을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리티죠. 지금 이게 앵코르셋이 이름을 바꾼 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쓰는 입는 속옷인데, 네, 그것도
사실 유니클로 속옷을 안 산다고 이거랑 관계 전혀 없거든요. 원더브라. 예,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움직이는 거. 또 하나 최근 들어 의류 관련 종목들이 오르잖아요. 근데 유니클로랑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뜨고 있는 흔히 말하면 의류 관련 종목들이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니클로라는 건 사실 유니클로 메이커를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유니클로를 입었다고 해서 야, 나 오늘 유니클로 입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옷감과 관련된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파 업체니까 차라리 수혜를 보면 제 같으면 유니클로를 안 사면 저는 자라라든지 H&M을 가겠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뭐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확실하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테마가 사라지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꺾여버리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세먼지 관련 종목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금 꺾여버리니까 지금 더 이상 모멘텀이 안 봤잖아요. 내년 되면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뭐 갑자기 뭐 실적이 어떠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테마가 꺾였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흐름 자체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 시기적으로 8월 15일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희한하게 시기적으로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시점도 8월 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또 내년 3월 1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이 광복절을 앞두고 조금 더 이 불매 운동이나 이게 좀 거칠어지지 않을까요? 예, 거세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것 쪽으로 따라가는 건 지금 전문가님 말하는 것도 힘들고 스타주가 없어요. 스타주 진짜 그렇죠. 연속해서 진짜 뭐 상한가 파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스타주 최소한 남북주의 어떤 철도주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오고. 근데 이게 그렇게 가기 좀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철도주는 그래도 완전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산전백해잖아요. 완전히 업황이 확 바뀌는 거고 이거는 불매운동. 저도 사실 불매운동 이야기할 때 초반에 이제 이거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제 기준에 이해가 되는 건 모나미다. 그러니까 모나미 정도는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사실 학용품은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모나미는 그리고 저기 분당에서 저 용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동탄역 무슨 역인데 거기 물류센터 땅이 800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올라가기 전에 엄청 쌌던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모나미 정도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이건 어차피 테마로 움직이니까 그쪽은 차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아까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리드코프 내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말고 혹시라도 그 예상되는 애국 테마 같은 거 혹시라도 있으세요? 예상되는 애국 테마요? 네, 만약에 움직이면 이거 될 것 같다. 오늘 소국 관련주처럼 예상치 않게 엮으려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은 거. 움직일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발굴이 돼서 다 움직였고 오늘 그 정부 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죠. 여당 쪽에서 발표를 한 거,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흘렸죠. 지금 일본에 최대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이제 여행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항공사들이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거가 2개 정도는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데, 나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로. 진짜 뭔지 궁금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오면 관련 종목 그냥 하는 얘기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하는 얘기일 것 같아. 이게, 여행은 사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어떤 운동이 일어난 거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맞불을 놔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애국 테마는 오히려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한테 피해를 주겠다라는 건데 뭘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저는 수산물을 수출 안 하는 건가? 일본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엄청 많이 가거든요. 네,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못 먹는 거 진짜 고급들 다 일본 가거든요. 그 생각보다 그 일본산 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입 안 하는 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안 하면 그게 정당 근거 없이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테마를 보고 주제를 보고 제가 이제 제 나름의 머리를 한번 짜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이게 다 테마로 좀 엮일 게 뭐 있나 생각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걸리더라고요. 눈에 띄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추천주는 아닙니다.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는 건 쇼박스가 한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박스? 네. 어떤 이유에서죠? 그게 지금 봉우동 전투라고 아. 이번에 개봉을 하거든요. 8월 7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약간 이게 명량가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일단 영화는 느낌적으로는 별로인 걸로 지금 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댓글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애국 관련 부분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테마를 한번 엮으려면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늘도 보십시오. 팬티 위주도 같잖아요. 그럼 엮으려면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냥 제 생각에는 억지로 만약에 엮으려면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뭐 사실 영화라는 엔터 관련 종목들은 워낙 이제 영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해가지고 봉우동 전투 말고 뒤에 라인업이 어떤지를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라인업이 괜찮으면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대는 사실하게 좀 많이 좀 하락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최근 들이 살짝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긴 한데 정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면 그 동안에 안 건드리셨던 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네, 저도요. 이제 지금 문 전문가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 이제 지금 뭐 쌍방울이나 코데즈 컴바이온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시장에서 전혀 관심 없을 때 미리 사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센스 가 있는 분들은 뭐 아직도 발굴될 수 있는 섹터는 뭐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근데 따라잡더라도 이 테마가 꺼졌을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가격대를 매수 시점을 좀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재미로 사실 뭐 내가 뭐 애국주를 산다라고 해서 애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너무나도 이제 그 막 이쪽 저쪽에서 팡팡 터지고 길게 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점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냥 저는 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구나 한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경 끄실 분들은 그냥 그쪽에서 놀아라라고 신경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애국 테마를 워낙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미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는 건 확실하게 위험하긴 합니다. 따라가는 거 위험하게 하고요.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발굴하면서 한번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15일까지는 한번 불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왜냐 시장이 또 그렇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테마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해볼 만하지만 지금까지 참 이런 테마주에 참전하지 않는 분들은 괜히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더 손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